UTX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미 사용된 비트코인을 다시 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중 출금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문성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그 거래 구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 구조를 듣고 계시면 그 신기하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더리움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우리가 듣기에 거래가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어찌 보면 이 이더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름을. 이더리움이라고 가지고 이더에 대한 거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무엇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가요? 제가 이제 신문에 기고한 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더리움과 이더에 대한 차이, 아마 우리 유튜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하나의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에서 쓰고 있는 암호 자산, 그거는 이더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더리움과 이더는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자, 비트코인하고 그러면 이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르냐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가치 저장 수단. 하지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탑재하기 위한 범용성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월드 컴퓨터라는 말도 쓰는데, 이더리움은 굉장히 범용성 있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죠, 좀. 이더리움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항상 많이 단순한데,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비트코인의 거래 구조가 은행 계좌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 구조와 이 이더의 거래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확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더리움에 탑재하는 이더라고 하는 그 어떤 코인에 대한 그 거래 구조는 우리가 보통 은행 거래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A인데 B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100원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구자에서 100원이 빠지고 저쪽에 받는 사람 구자에 100원이 더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더의 구조는 굉장히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거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이 비트코인에는요, 이 잔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잔고 개념.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에는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UTXO,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세요.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 미사용 거래 출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제 비트코인이 300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럼 300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 300 비트코인에서 제가 누구에게 100을 보낸다 그러면 제 비트코인 300에서 100이 빠지고 200.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의 비트코인 구자에 100이 더해지는 이런 형식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더리움, 그죠? 이더의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UTXO라고 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300개의 비트코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누구한테 받을 때 150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300개의 비트코인이 저한테 있는데 그 150개를 받았다. 그럼 이 150개가 한 뭉치로 있어요. 또 150개가 한 뭉치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100개의 비트코인을 보낸다 그러면 150개 뭉치 중에서 이 150개가 다 나가는 거죠. 나가서 100개는 그 받는 사람의 그 구자로 가는 거고, 그 나머지 50개 있잖아요. 150개 중에서 나갔으니까. 50개는 새로운 어드레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주소를 만들면서.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이더의 어떤 구조는 우리가 은행 계좌,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 계좌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데, 비트코인은 뭉치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UTXO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낼 때 요거만 살짝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나가버린다. 다 나가버리면서 가는 거 빼고 나머지는 우리 그 새로운 그 어드레스 주소로 또 가는 거죠. 계속 어드레스가 바뀝니다. 주소가 바뀌는 그런 어떤 그 구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거래 구조는 우리가 말하는 은행 계좌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UTXO 구조가 왜 그렇게 번거롭게 설계된 건가요? UTX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미 사용된 비트코인을 다시 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중 출금이죠. 이중 출금. 아까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을 때 그 스타벅스에서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내가 커피를 샀다 그러면 제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이중 출금 방지용 그 웨이팅 타임이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제 다시 쓰는 걸 막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UTX 구조는 숫자를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00에서 100 빼고 200이 되고 뭐 이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기록을 이어 붙이는 구조다. 다시 말하면 150, 150에서 100이 나가면 100 나가고 50은 새로운 어드레스로 있고, 그죠? 이 100이 남아있는 그대로 그 주소에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뭉쳐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을 이어 붙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에서 거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의 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뭐 보낼 때 송금이란 말을 쓰잖아요. 송금, 그죠? 근데 이 송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왔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개의 비트코인이 있지만 제가 받은 데 각각 다르면 각각의 어떤 UTX로 남아있다는 거지. 150개 A한테 받고 150개는 B한테 받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쓰인 적은 없는지를 검증하고, 그리고 새로 보내게 되면 거기다가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는 뭐 이런 어떤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거래 구조는 왜 비트코인과 전혀 다른가요? 이더리움 거래 구조는 비트코인과 다른 것이, 이더리움은 이 어떤 그 규칙을 실행하는 탈중앙화된 플랫폼이다. 그래서 월드 컴퓨터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드 컴퓨터로 쓰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더리움이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하여튼 자산의 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네트워크 상태의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더리움 거래 구조는 우리 비트코인과는 전혀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